네, 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에도 세 가지 주요 외신 뉴스들 저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기사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포춘 보도 내용입니다. Stagflation ahead despite hopes of a soft landing, say 92% of fund managers in Bank of America survey. 네, 이번에 월가 전문가들 10명 중에 9명이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자세한 코멘트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월가 전문가 10명 중 9명이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근 월가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 중에 92%는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할 것이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시티그룹 쪽에서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급속도로 둔화를 하더라도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파월 푸시 시나리오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알렉스 손더스 전략가는 이러한 파월 푸시 시나리오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미국 주식을 매도하고 원자재와 채권을 매수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또 여기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역시 미국과 유럽 국가들 중에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는 나라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 과도한 긴축이 경제를 완만한 침체에 빠뜨리게 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까지 낮아지기 전에 금리 인상에 따른 피해가 더욱더 명확해지고 연준은 그때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게 되면서 동반 하락한 이후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지만 월가 거물들은 이러한 연착륙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도했고요. 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관련 논쟁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에 CPI 그리고 PPI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양호하게 나오면서 연착륙 그리고 경기 침체가 완만하게 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의견이 더 커졌었는데요.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나왔지만 지금 월가 전문가들은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더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경로가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적으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그 내용 관련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가디언 보도 내용이고요. COP27 agrees historic loss and damage fund for climate impact in developing countries. 네, 개발도상국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자세한 코멘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기후재난 극복을 돕기 위해 손실과 피해 보상 기금을 조성하자는 방안이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문제는 1992년 유엔 기후변화 협약 채택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당사국 총회 정식 의제로 채택이 됐는데요. 이렇게 이집트에서 열렸던 제27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이번 주말 동안 봤을 때 토요일까지 하루 더 연장된 바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처음으로 정식 의제로서 손실과 피해 보상 재원 마련이 채택이 됐는데 이에 대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게 되면서 원래는 토요일까지 끝날 예정이었지만 하루가 더 연장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부문에 있어서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건데요. 그동안의 개발 과정에서 기후변화를 초래했던 이 선진국이 기후재앙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상 범위와 재원 마련을 놓고 의견이 맞서 왔습니다.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자 유럽연합은 이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기금을 조성하되 공여자를 확대하자고 제안을 한 바 있었는데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도 개발도상국이라는 지위 때문에 보상 책임에서 중국과 인도 등이 벗어난 것을 염두에 둔 주장이었습니다. 이 개발도상국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손실과 피해 대응을 전담하는 재정기구를 신설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고요. 반면 선진국 쪽에서는 새로운 기구 창설보다는 인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도와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치열하게 막바지 논의가 나타나게 되면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를 위한 기금을 설립을 하고 기존의 손실과 피해 재원 지원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또 돈만으로는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중국 쪽에서는 선진국의 책임을 강조를 했고 이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은 구체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누가 더 책임을 많이 묻게 될까와 관련해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서 중국과 인도를 포함시키려는 노력도 나타나고 있고요. 이 최대 온실가스 배출을 조금 막아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게 되면서 중국과 미국 쪽의 의견이 다시 한번 좀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별 종목 소식인데요. 트위터를 향한 의견 그리고 여러 가지 보도 내용이 시끄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욕타임즈 보도 내용이고요. Elon Musk's Twitter teeters on the edge after another 1,200 leave. 네, 트위터와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업데이트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코멘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고강도 업무가 싫다면 떠나라던 일론 머스크의 최후 통첩 이후 트위터 직원들이 줄줄이 회사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트위터의 한 직원은 팀원 60명 가운데 50%에서 75%가 회사를 떠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네, 정확한 퇴사자 수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AP통신 등 다양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핵심 서비스 엔지니어의 3분의 2가 이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퇴사자들 중에는 엔지니어가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트위터 앱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회사에 머물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퇴사했다는 한 엔지니어의 인터뷰도 있었고요. 트위터 업무의 중요한 인프라를 담당하는 팀 전체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며 트위터 운영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CNBC 등 여러 외신 보도가 입수한 이 트위터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샌프란시스코 본사에서 엔지니어들을 불러들였고요. 지난 6개월간의 소프트웨어 작업 성과를 요약해 보고하고 또 코딩 작업을 보여주는 스크린샷 10개를 찍어서 자신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머스크의 행보가 이어지자 트위터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트위터 이슈도 함께 있었는데 두 번째 코멘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 영구 정지가 해제된 것과 관련해 복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위터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고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면서 트위터에 대해서 여전히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최근에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는데 이 트위터 계정은 2021년 1월 6일 이후 이틀 만에 영구 정지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후 별도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설을 직접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신의 홍보 플랫폼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머스크 CEO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 영구 정지를 다시 한번 해제를 했지만 여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복귀할 이유가 없다면서 선을 그은 겁니다. 이렇게 트위터를 향한 악재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트위터의 주가 흐름 그리고 일론 머스크 CEO가 다시 한번 이렇게 CEO로 취임을 하게 되면서 정책 경로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트위터의 주가도 이슈 체킹과 함께 쭉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주요 외신 뉴스들 저와 함께 했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